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잘 들으셨나요? 최대한 제가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법률적인 게 딱딱하다 보니까. 다만 앞으로 계속 좀 더 재밌는 사례도 들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강연의 핵심은 그동안 익숙하게만 들어왔던 여러 가지 개념이나 단어나 절차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좀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M&A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어요. M&A가 뭐냐면은 Merge and Acquisition이다. Merge는 합병이다. 그리고 Acquisition은 인수다. 그래서 Merge인 합병은 A 더하기 B가 A가 되는 흡수합병이 있고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신설합병이 있다. 인수는 주식도 인수하고 자산도 인수하고 영업도 인수하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합병과 인수가 정확히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주식을 인수할 때하고 이제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큰 회사가 있어요. 요즘에 뭐 제가 항상 강연 같은 거 하면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많이 예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하이닉스가 대세니까 요즘에. 그래서 자, 하이닉스가 좋은 스타트업을 갖다가 좋은 반도체 설계하는 스타트업을 갖다가 뭔가 인수해서 또는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하이닉스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 하이닉스와 그 반도체 스타트업이 어떻게 결합되면 좋을까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나 이 회사를 합병해버려야지 라고 하면 요 스타트업은 하이닉스에 흡수되는 겁니다. 흡수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흡수돼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딱 흡수돼서 하나의 반도체 회사로 굴러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가 나 이 회사를 인수해야지, 주식을 70% 인수해야지, 100% 인수해야지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밑에 자회사로 요 스타트업이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밑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회사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합병하면 하이닉스 하나, 인수하면 하이닉스 밑에 요 스타트업이 자회사로서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바로 합병과 인수의 차이점을 알아야지만, 장단점을 알아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합병은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조직을 재편하고 구조조정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자산도 취득하고 하나로 여기에 특허권도 취득하고 사람도 인수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친다라는 데에 방점이 있고, 인수는 여기는 뭔가 우리 회사가 아닌 회사를 내가 끌어다가 우리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요 자회사의 특허권, 자산, 사업 등을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운영해 갈 수 있다라는 데에 방점이 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강하죠? 결합이? 합병이 강한 거고요. 인수는 그렇게 강한 결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 표를 한번 보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고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찾아봐서 안 나오는 표인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합병과 인수의 정확한 차이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합병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통합이에요. 강한 통합 수단이에요. 인수는 주식 매매, 자산 양수도, 사업 양수도 등을 통해서 뭔가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것들을 지배권을 획득해서 갖고 오는 그런 것이 바로 인수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약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인은 합병은 하나로 합쳐지고 인수는 두 개가 다 존재한다. 승계는 합병을 하면요, 하나로 합쳐지니까 자산, 부채, 권리관계, 의무, 계약상, 지위, 근로관계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됩니다. 즉 포괄 승계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는 개별적인 겁니다. 주식만 인수해도 되고 자산만 인수해도 되고 뭐 사업만 인수해도 되고, 그러니까 주식만 인수하면 사실상 두 회사가 개별적으로 존재해서 이게 하이닉스로 승계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통합 효과는 합병을 하면 하나로 통합되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인수는
회사 두 개가 별도로 있으니까 사실상 통합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단계별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스타트업의 인사 정책이나 또는 뭐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하이닉스의 인사 정책, 취업 규칙들이 있을 텐데 합병을 하면은 이게 같이 존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포괄승계가 돼서 이게 하나로 결국에는 합쳐질 텐데 인수가 되면요 완전히 개별적인 회사에 완전히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를 맞춰가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합병은요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상법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없어지는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함 처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호해가면서 합병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수는 사실상 회사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더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병의 장점은 구조 재편이 명확하다. 하나로 잘 합쳐진다. 단점은 절차, 시간, 비용 부담이 크다. 한번 합쳐지면 떼기가 쉽지 않다. 인수는 유연하고 빠르고 간단하고 선택적이다. 근데 단점은 어쨌든 두 회사니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통합 효과가 그게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합병은 사실은 계열사 간의 통합을 추진한다거나 사업 재편을 한다거나 지주회사 체제를 정비한다거나 중복된 법인을 정리한다거나 이럴 때 합병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인수는 사실은 뭔가 이제 시너지를 낸다거나 또는 합병을 하거나 뭔가 두 개를 합쳤을 때 문화 충돌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거나 또는 이미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 합치면 더 큰 규제가 다른 회사까지도 규제 리스크가 또 있을 수도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수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통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때 인수를 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인수와 합병의 비교예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합병은 아까 말씀드렸죠. 합병은 하나로 합쳐진다. 이 얘기는 포괄승계가 된다는 건데 포괄승계는 정말로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계약관계 모든 게 포괄적으로 존속하는 회사나 신설하는 회사한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A 더하기 B가 A가 되면 B의 모든 권리가 의무가 다 A로 승계가 돼요. A 더하기 B가 C가 되면 A와 B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C로 승계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포괄승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도 승계되고 노무도 승계되고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합쳐진 이후의 사후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이 되는데요. 두 조직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지금 하고 있을 거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한항공의 임직원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시아나의 임직원이면 같은 경영 전략팀이어도 같은 인사팀이어도 같은 스튜어디스나 이런 승무원이어도 같은 파일럿이어도 어때요? 솔직히 우리 무조건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친해지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가 다르고 계약 내용도 다르고 연봉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 두 다른 회사를 하나로 합쳐지는 거, 합병 후에 통합을 하는 거, 이걸 Post Merger Integration이라고 해서 PMI라고 해요. 합병 후 통합. 요 Post Merger Integration이라는 PMI 작업이 쉽지가 않은데요. 요 PMI를 잘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이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몇 년 전. 그럼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요 합병 후의 부작용 통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PMI 준비를 하면서 합병 후에 PMI를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준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 PMI가 안 되면요. 진짜 그 두 조직이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 합병했을 때 싸우는 거는 별로 못 보셨죠. 왜냐하면 그 기업 내에서 조용히 싸우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정당 합병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옛날에 뭐 A 정당과 B 정당이 합쳐져서 이름만 섞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때요? 두 정당 엄청 싸우잖아요. 그쵸? 뭐 대표는 공동대표로 한다. 뭐 공천할 때는 무조건 뭐 어떻게 반반 나눠서 공천을 엄청 싸우죠. 자, 기업하고 정당하고 틀리냐?
사실상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이라면은 요구 안 하겠어요? 야, 나 여기 상무인데 나도 대한항공하고 합쳐지면 나도 상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싸울 거 아니야? 당연히 협상을 하겠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두 조직이, 이건 인간 사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냐가 정말 합병의 핵심이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해결이 안 돼요. PMI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헤어져야 되죠. 근데 합병은요, 다시 분할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비가역적이다.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합쳐지면 중복된 조직을 경량화하고 효율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두 조직이 각각 존재할 때 비용이 100억이 들었다면 이거를 70억으로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사업부 간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두 회사 간 뭔가 장점과 약점이 있을 텐데 약점은 장점으로 만들고 장점은 더 큰 장점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룹의 전략도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방향도 더 잘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합병의 경제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합병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구조조정의 속도와 명확성이 있다. 즉 합병하면은 구조조정이 명확해지고 지배구조가 명확하게 합쳐진다. 그 다음에 포괄 승계 때문에 그냥 하나로 자연스럽게 합쳐진다. 다만 절차가 길고 그 다음에 비용도 높다. 그 다음에 합쳐졌을 때 시장 리스크나 비가역성, 그 다음에 PMI의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겁나면요, 이거 합병 너무 강하게 결합되는데 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야, 그럼 인수부터 할까? 라는 거예요. 즉 하나 회사가 아니라 모자 회사 관계로 만드는 거, 이것부터 할까라고 하면 인수는 장점이 뭐예요? 유연하다, 단계적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어서 리스크도 부담 없이 분리해서 리스크 없는 것만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모자 회사면 자회사 관리도 해야 되고 중복된 기능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두 회사한테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효율성도 있을 수도 있고 통합도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딱 봤을 때 야, 우리 통합해도 돼, 우리 이미 형제야, 그럼 통합하면 됩니다. M&A에서 합병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 인수부터 하는 겁니다. 인수해서 모자 회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요. 어떤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또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지분율을 50% 플러스 한 주 이상, 이게 바로 과반이거든요.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걸 보통은 경영권을 확보한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경영권을 확보해서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좀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화를 시키면서 인수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PMI 등을 통해서 두 회사를 독립된 A 회사, B 회사고 모자 회사인데 두 회사의 시스템을 시간을 가져가면서 유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극을 좁히다가 이 정도면 우리 합병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합병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런 전략적인 M&A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걸 보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제 우리 회사는 상장, 즉 IPO를 통해서 엑시트하고 싶어 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빠르고 깔끔한 게 M&A로 매각되는 거거든요. 매각될 때 우선은 인수되어서 모자회사 관계를 만들고 그 이후에 합병하면 어떨까라고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이고, 오히려 처음부터 합병되는 것보다 이렇게 인수 후 합병, 또는 합병을 꼭 뒤에 안 해도 돼요. 그냥 인수만 돼서 엑시트하고 그대로 회사를 전략적으로 경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와 합병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두 개를 전략적으로 스타트업 경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렇게 중견기업들이
작은 스타트업들을 아니면 전략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할까 통합할까 또는 인수할까 합병할까 또는 인수 후에 합병할까 이거를 고민하실 때 이런 인수와 합병의 차이와 공통점, 전략, 장점, 단점을 이해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와 합병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서 향후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